노후의 자식에게 서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는 부모로서 모든 걸 다 해주고 키웠지만 나이 들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자식들이 점점 바빠지고 부모를 챙길 여력이 없어진다는 게 현실입니다. 가끔은 부모가 서운함을 느끼고 심한 경우엔 홀대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단순히 운 때문만은 아닙니다. 준비된 노후를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섭섭한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 건강, 대화, 심리적인 독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까지 서럽게 살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이 되면 처음에는 돕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피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자식에게 계속해서 병원비나 간병을 요구하면 부모와의 시간이 즐거움이 아닌 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간섭이 심해지면 자식은 결국 부모와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를 잘 준비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적절한 거리에서 유지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강을 잘 챙기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도 들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효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이 점점 무거워지죠. 심지어 부모가 돈 문제로 자식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연금이 부족해서 생활비를 계속 요구하는 부모가 있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도와주지만 자식도 자기 가정이 생기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면 자식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이 커지고 부모를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부모가 병원비가 없어서 자식에게 매번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죠. 자식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의료비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기 때문에 자식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결국 부모를 돕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면 부모와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사업이나 투자로 큰 돈을 잃고 자식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무리한 보증을 서거나 잘못된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린 경우 자식은 부모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노후 준비를 미리 해두는 거죠. 국민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또 무리한 투자나 보증을 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문제로 자식과 갈등이 생기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상처가 되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대신 오히려 자식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건강을 챙겨야 한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죠. 그러다 보면 자식이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과 예를 들어 부모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병이 악화돼서 자식이 계속 신경을 써야 해요.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을 챙겨드리고 심지어 간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노년의 운동을 소홀히 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식이 집을 오가며 도와줘야 하죠. 부모가 자주 넘어지거나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자식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치매 증상이 보이면 자식은 정서적인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살피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모가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죠.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꾸준한 건강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도 챙겨야 해요.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거예요. 셋째,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요.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매일 연락하길 바라는데 자식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면 부모는 서운함을 느끼죠. 또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자식은 점점 더 방문을 꺼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부모가 여전히 자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해결책은 자식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먼저 여유를 가지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자식이 바빠도 이해해주고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넷째, 취미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노후의 외로움을 자식에게만 의존하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친구가 있어야 자식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만 의지하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서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부모가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자식을 만나면 자식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게 됩니다. 또 부모가 동호회나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취미 활동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가나 등산을 즐기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가 되죠.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해결책은 취미생활을 적극적으로 찾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어요. 나아가 SNS나 지역 활용하면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잔소리를 줄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자식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잔소리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결혼한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자식의 육아 방식에 대해 계속 간섭하거나 경제적 선택에 대해 비판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걸 피하려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만들게 돼요. 부모는 나는 조언을 해주는 것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살아보니 다 알아라는 말보다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방식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부모는 그 의견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어도 자식이 원할 때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의견을 더 귀담아 듣게 될 거예요.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바꾸면 자식도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식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감정이 상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어요. 특히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면 자식은 대화를 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자식의 고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또 부모가 대화 중에 자주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어투를 사용하면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라고 지적하는 대신 나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라고 말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대화가 됩니다. 또한 자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결책은 대화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을 표현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고 싶어질 거예요. 또한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유머를 섞거나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면 자식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손주 육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자식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부모가 너무 헌신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 쌓이면 나중에 불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손주를 봐주다가 힘들다고 하면 자식이 처음부터 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손주를 지나치게 훈육하려 하면 자식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해결책은 손주 돌봄을 도와주되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여덟째,
자식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상대를 반대하거나 직업 선택에 대해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와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의 생활 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자식을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언은 할 수 있지만 최종 선택은 자식이 하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아홉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노후에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자식이 부모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매번 자식에게 불평만 하거나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자주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면 자식도 부모를 도울 방법이 없어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밝고 긍정적인 부모가 되면 자식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열째, 스스로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면 자식도 부모를 돕기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부모가 노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면서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만 의존하려 하면 자식도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책은 노후에도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되고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노후에 자식에게 소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10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어요.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죠.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 금전적인 부담을 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했어요.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취미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자식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잔소리를 줄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과의 대화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점도 살펴봤죠.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자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손주 육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어요.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식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죠. 자식이 선택한 삶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면 자식도 부모를 찾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봤어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부모 스스로가 즐거운 삶을 만들어갈 때 자식도 부모를 더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결국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